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눈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리스닝이 그렇고 리딩이 그래요. 근데 아웃풋이 있어요.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기가 있고 쓰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주로 아웃풋을 보고 알아요. 그렇죠. 말하는 거나 네. 쓰는 걸 보고 알아요. 네. 근데 지금 대추측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추측하기에 아마 아웃풋은 상당히 약할 거예요. 대개가 다 아마 듣기나 리딩일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많이 쌓이는데 아웃풋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물건이 남거나 재산이 남거나 남은 게 보여, 창고에 쌓인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지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유의사항이면 유의사항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모임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한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안 선생님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아웃풋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솔직히 이제 대학생들의 스터디 모임을 가봤을 때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열띤 토론을 해요, 대학생들이. 영어로 토론을 하겠죠. 근데 같이 갔던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 영어를 이해를 못 해요. 자기만의 이제 그 영어를 가장 다른 언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들끼리만 알아듣는군요. 그런 이제 아웃풋을 우리가 교정을 안 해주면 이제 그 나름대로 고착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저희가 그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그 경우는 안타깝게도 반드시 지금처럼 네이티브 선생이든지 누군지 컨트롤러가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교수님이나 누구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임이 좀 커지잖아요. 한 20명, 30명 좀 커지고 이렇게 그게 클럽화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외부 강사 초청이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한번 터치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영어 토론을 계속 하는데 아무 터치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가요. 계속 그대로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전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요. 전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린 방법 몇 분 계시면은 아마 자신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독해를 잘해. 나는 뭐 예를 들면 문법이 좀 강해. 이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고착화 안 되려면 문법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표현 부분에서 이상한 거를 하면 안 되니까 그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하나 있어야지 그 사람은 주로 얘기하다가 그런 걸 하는데 아무래도 문법을 내가 잘하고 관심이 있으면 딴 사람보다는 그중에 잘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개 되면 집에 뭐 애들 찍어주려고 뭐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대화를 찍었다가 같이 틀어서 보면서 틀린 부분이니까 받아주냐, 야, 그래, 야, 저거는 어떻게 내가 저런 말을 했지 이렇게 하면은 그 셀프 코렉션이 돼요, 이제.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은 진짜 나중에 보면은 두 분이 한 1년 후에 우리 다시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영어 유창한데 보면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게 있는데 그거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지금 우리 이영민 씨, 이춘자 씨 같은 경우에 벌써 2009년부터니까 횟수가 꽤나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고착화되는 과정보다는 넘어섰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참 잘하고 계신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이 운영을 계속 여러 회원들이 거쳐갔잖아요. 그만두시고 다시 뽑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이셨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제일 처음에 영어 스터디 그룹 한다 이럴 때 뭐라 하시던가요? 네, 저희는 남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뭔가를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뭔가 나가서 뭐 본인을 위해서 쓴다는 거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고요. 특히 저희는 엄마들이 모이는 거니까 평상 때는 엄마들끼리만 모이는데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를 한번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뭐 엄마들이니까 다 어디든 데리고 가는데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또 신선한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뭔가를 펴들고 엄마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은 이제 그리고 저기 집에서도 책을 보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나중에는 그게 이제 신기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는 공부를 해 이렇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신자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신랑이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한다고 할 때.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김포라는 김포는 김포공항만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그런 낯선 곳에 시집을 왔는데 정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는 곳이라고는 저희 신랑하고 저희 시댁 식구 시어머니 시아버지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데 또 이사를 갔는데 제가 결혼해서 들어간 집이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번화가도 아니고 논밭밖에 없는 곳에 덩그러니 집 한 채 있는 그런 시골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 구경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사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서로 무슨 힘들거나 뭐 답답하거나 이럴 때 마음을 터놓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신랑이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 그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먼저 취미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이런 모임을 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제가 제 생활을 좀 찾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렇고 되게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스터디 하는 날은 뭐 아침부터 자기가 먼저 이렇게 아이들도 좀 많이 해서 보내고 막 이런 거 해서 도와주세요. 근데 남편 입장에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남편들은 네. 동창회 갔다 온 날 굉장히 조심한다고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였다가 오면 남편 욕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공부하러 가시잖아요. 방송을 저희 분이 보지 말아야 될 건데, 이거 잘. 근데 우리 또 이영미 씨께서 아이들이요, 따라와가지고 정말 신기하게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들 영어 교육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통은요, 엄마표 영어 학습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스터디는 그래도 이게 흔한 모임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한테, 영어 공부를 해. 이 말 대신에요. 제가 그 영어 한마디, 뭐, 영어 혼자서 제가 연습할 때요. 제가 중얼거리면서 연습할 때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그러면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왜요? 예, 제가 아이가 제가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뭐 책을 보거나 예,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기도 옆에 스스로 뭘 하나 이렇게 책을 하나 빼와서 영어 책이든지 뭐든 빼놔서 옆에서 읽기도 하고요. 그게 만약에 읽기가 힘들면 영어 책 혼자서 지어내서 뭐 읽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그런 동기부여는 샬라샬라 하고 있거든요. 샬라샬라. 그런 동기부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본보기가 중요해요. 맞아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책 보고 있으면 애는 막 놀 줄 알았는데. 아니, 저도 우리 딸한테 맨날 너 예습복습 해야지, 예습복습 그러는데 나도 안 한 걸. 우리 딸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엄마가 모범을 보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춘자 씨 같은 경우 아이들이 좀 어떻게 저 개선이 되는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본래 영어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도 영어를 공부를 하긴 하지만 저는 영어를 아이한테 먼저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저는 한글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영어 공부를 시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유치원과 학교 교육에 그냥 그대로 맡겨두고 그리고 저희는 시키고 싶어도 또 아까 말했듯이 논밭 한가운데 있는 집이라서 학습지도 안 들어와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랬는데 어느 날 유치원 다닐 때였을 거예요. 아마 애가 아파갖고 이게 제가 스터디는 가야 되는데 애가 아프니까 그냥 애를 유치원에 빠지고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 갔다가 스터디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스터디 하는 동안에 한 2시간 앉아서 옆에서 열심히 뭐 책을 보는지 뭐 하는지 열심히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같이 오는데 차에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도 열심히 하면 엄마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더라고요. 예뻐라. 순간적으로 제가 얘가 엄마가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고 또 자극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좋아하고 또 되게 영어를 하는 거에서 되게 자신감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엄마 자랑도 좀 많이 하고. 우리 엄마 영어 잘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뭐 있으면은 엄마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 엄마 나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해? 그리고 뭐 와서 자기 하는 거 영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유치원에서 뭐 발표회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갖고 와서 엄마 나 이거 읽는 거 한번 봐봐. 그리고 발음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아기들이랑 영어 할 때 제일 좀 신경 쓴 게 발음이거든요. 그렇죠, 네. 명어 막 이러면서 막 오렌지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정말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간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문석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엄마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본보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선생님도 애 공부해라 이거 안 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이 말로 하면 안 내버려 들어요. 지가 하는